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창직 내가 만든 일 강의 진행할 김동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창직의 주제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창직, 내가 일을 만든다라는 뜻이죠. 내가 만드는 일. 오늘 창직의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창직을 통한 새로운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만드는 일, 이제 우리가 신직업 그리고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를 계속 관찰을 같이 강의를 통해서 해보셨는데요. 실제로 일을 만든다라는 것, 창업은 많이 들어보셨더라도 창직이란 말은 조금은 낯설 수도 있고 조금은 새롭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직업처럼 이 용어의 어떤 뜻이라든지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같이 강의를 통해 파악을 해보고요. 이 창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직업이란 것들을 이해를 하면 좋을지 창직, 내가 만드는 일 파트에서 함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학습 목표를 보고 계십니다. 창직의 등장 배경과 정의를 이해해보고 내 강점과 역량을 더 잘 파악하는 데 이를 활용을 해보자. 저는 앞선 강의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자질에 대해서 제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장병규 위원장님과 질의응답을 했던 부분을 사례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에게 혹은 직접 창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창업하지 말라는 조언을 전달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을 듣고도 창업을 결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창업가의 자질이다. 그럼 창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질은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타고나고 정해진 부분이 있을 거고요. 개발되고 앞으로 새롭게 주목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창업가 그러면은 아주 적극적이고 역시나 MBTI로 보면 외향적인 이 관련된 그런 성향을 강하게 지니고 계획적이거나 혹은 도전적이거나 이런 사람을 많이 인식을 할 겁니다. 또 리더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리더십이 있죠. 카리스마형 리더십 스타일이 가장 많이 선호가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리더십의 스타일 중에 여러분, 코로나 때에 이 새롭게 나왔던 사회 용어 중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기억을 하시나요?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격리되고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우울증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물론 집에서 근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관계가 소원해지고 일을 할 때 어떤 생긴 갈등이나 어려운 점을 대면으로 풀지 못하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 특히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났고, 코로나 블루를 케어할 수 있는 공감형 그리고 소통형 리더가 차세대 리더로서의 더 주목을 받는다 라는 점들이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나온 리더십, 리더상이었거든요. 그러면 창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창업가처럼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도전적인 사람, 저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 창직이라는 영역에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한번 사례로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떤 분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창직이라는 데까지 도달하게 됐는지 그런 프로세스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목차는 창업, 창직을 통한 신직업의 이해, 우리가 계속해서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 신직업, 그리고 이 신직업이라는 화두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창업과 창직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이제 신직업, 새로운 직업이라는 분야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강점을 찾고 자기 이해를 높이자 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기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메타인지라는 그런 요즘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또 주목받고 있는 이론을 앞선 강의에서 가볍게 언급을 드렸죠. 개인에 대해서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개인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자기 이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오늘 강의에서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신직업, 창직의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파트는 사회적 가치가 담긴 직업, 새롭게 만들어진 직업들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기존 직업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요. 창직을 했던 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어떤 지점들이 창직에 있어서 발화가 되었고 구체적으로 실천이 돼서 구현화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창직을 통한 신직업 이해 파트입니다. 창직, 지금 여러분들 화면의 왼쪽에 개념이 보이시죠? 기존의 노동시장 일자리에 진입하지 않고
창조적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지식, 기술, 능력, 흥미, 적성 등을 이용해 해당 분야에서 수익 창출과 지속을 직업을 발굴해서 하는 이 분야를 창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노동시장 일자리에 진입하지 않고 창조적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서 기존의 노동시장을 뛰어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형태 오른쪽에 보시면은 취업해서 새로운 분야를 만든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프리랜서라고 해서 없는 영역을 자신이 전문가로서 외주를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 창직을 업으로 바꿔서 창업, 1인 기업가들은 창업, 사업을 개설한 거잖아요. 프리랜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고용되는 이런 잡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프로젝트성. 창업은 하나의 본인의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물론 이 창업도 프리랜서가 창업을 할 수도 있겠죠. 컨설팅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창업은 조금 더 그 분야에 아주 집중해서 창직으로서 창업을 한 케이스. 그래서 운영 형태가 취업, 프리랜서, 창업이라는 세 가지 형태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의 노동시장을 벗어날 때의 창조적 아이디어 기반. 확실히 이 창의, 창직, 창업처럼 이 새로움이 가미돼야 되는 이런 분야에서는 조금 더 이 혁신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기존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아마 우리는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제로 투 원이라고 부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창업, 창직, 또 창의성은 기존의 것들에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고 몇 퍼센트를 변화시킬 건지라든지, 또 우리가 계속 신직업에서 봐왔던 것처럼 어떤 것들을 융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창직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픽사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픽사는 가장 창의적인 집단으로 토이스토리라든지,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월이라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에서 창작을 잘 해왔죠. 제가 지금 영상을 전달드리는 시점에서는 이제 인사이드 아웃 2가 추후에 개봉한다라는 예고편이 나왔는데요. 사람의 감정을 캐릭터화해서 인사이드 아웃 1편이 아주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했고, 2편이 제작이 되어서 예고편이 나왔는데 아주 신선하더라고요. 그런 신선함, 창의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픽사의 창의력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시중에 이제 픽사의 직원이 직접 적은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픽사의 창의력 핵심으로 뭘 뽑았냐면 엉덩이 끈기를 뽑았더라고요. 꾸준함. 갑자기 새로운 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 똑같은 작업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여기서 조금 달라지면서 새로움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관찰했던 곳에서 새로움을 발견해내고 발굴해내는 거에 가까운 개념을 창의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창직에서 필요한 창조적 아이디어는 어느 날 갑자기 번뜩하고 떠오른다기보다는요, 우리가 계속 강의에서 학습해 왔던 것처럼 새로운 정보들을 접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보고, 또 이런 직업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역량들을 들여다보고 이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를 꾸준히 살펴보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불꽃이 튀는, 스파크가 튀는 그런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그게 창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직의 등장 배경의 첫 번째, 일 환경의 변화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경쟁 우위 요소의 변화, 품질, 가격, 니즈에 대응하는 유연성과 속도. 예전에는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이 다품종 대량 생산 시대에서 이제 소품종 소량 생산, 특히 그 속도를 높이고 패션도 패스트, 빠르게 돌리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만든 소구하는 이런 물품들도 한정판 이런 것들이 확실히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경쟁 우위 요소가 바뀌었다는 거죠. 품질과 가격 부분에서 가격이 싸면 품질이 좀 나빠도 괜찮아 보다는 적당히 높더라도 품질이 높고 희귀했으면 좋겠어. 일 환경이 이런 어떤 경쟁 우위 요소가 바뀌면서 일의 환경도 바뀌어졌고요. 업무 시공간의 변화, IT 기기 발달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이 소멸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일하는 사회, 그리고 비대면 사회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다시 완전히 비대면을 제로로 돌리고 대면 사회로 돌아가지 않죠. 예를 들면 화상 면접을 도입했던 회사가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다고 화상 면접을 전면 폐지하나요? 그렇지 않죠. 비대면 회의를 했던 회사가 야 이제 비대면 전부 그만하고 옛날처럼 대면으로 하자. 이미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다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시공간이 이제 좀 영구적 변화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 창직이 왜 등장했을까? 경쟁 우위 요소가 달라져서 차별화를 만들려고 하고 업무 시공간이 달라지니까 개인이 새로움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를 더 잘 추구할 수 있고 정부의 복지 정책, 예전에 노동자 중심의 복지 정책에서 이제는 이런 1인 기업가나 창직, 창업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니까 창직이 더 활발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직의 등장 배경, 일자리 문제 보고 계십니다. 청년층의 고학력화. 네, 확실히 이제는 대졸자가 많아졌고요. 또 청년층 자체가 항상 예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더 열심히, 더 글로벌하게 아주 복합적이고 어려운 전 세계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더 새로움을 추구하거나 또 기존의 체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나 않겠다라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일자리 선호도의 변화, 업무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나 흥미가 보수보다 중요하다. 이건 개인차가 있습니다. 나는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연히 존중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고요. 개인이 추구하는 것들은 각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대신에 돈만 추구한다기보다는 돈과 무엇을 복합적으로 추구하는데 점점 더 또 많은 사람들의 변화 중에 하나가 업무 환경이나 사회적인 가치, 제가 많은 어떤 대학생분들 혹은 또 진로를 희망하는 여러 이 학생을 넘어서는 이제 분들 아니면 직장인 초년생분들을 만날 때 사회적 가치, 내가 사회에 어떤 걸 기여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거보다 조금 더 달라지고 또 굉장히 좋은 지점, 좋은 변화 지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흥미나 내 재미, 내 관심이 중요하다. 유튜버 분들 중에 진짜 재밌어가지고 굉장히 자기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 많이 여러분들이 구독하는 채널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직이라는 것들이 활성화가 된 거죠. 그리고 수면 연장으로 근무 희망 가능 연령이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로 인구의 고령화, 우리 인구 구조 요인에서 함께 살펴봤죠. 고령화,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수명이 연장된다. 기대 수명이 연장되니까 이제는 그만두더라도 이후에 또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신직업에서 이런 분들을 컨설팅 해주는 것들도 전직 전문가, 전직 지원 전문가도 신직업의 사례를 우리가 봤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노년층들도 새롭게 창업을 하거나 창직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국내에서 창업을 했었을 때 창업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위험이 크죠. 아주 냉정한 이야기로는 망할 확률이 큽니다. 비즈니스가 최수익화를 거두지 못하고 망할 수 있는 확률이 큰데 가장 여태까지 창업에 성공했던 분들의 패턴을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세 번째 창업에서 많이 성공을 했고요. 창업이 가장 잘 안정화가 되었던 창업가의 연령은 40대라고 합니다. 40대쯤 됐을 때 여러 경험이 쌓이고 그때쯤 창업에서 괜찮은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수면 연장으로 인해서 근로할 수 있는 연령이 늘어나고 제2의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창직을 한다라는 거는 그 성공 확률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기업가 정신의 확대로 창업 시장의 활성화, 제가 예시로 들었던 여기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님, 네, 지금 펍지라는 회사 의장님 계시죠. 창업 횟수 4회, 그리고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창업 횟수 3회, 그 다음에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창업 횟수 3회. 기존의 창업가들이 이제는 투자자나 창업을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로서 역할을 확장하시면서 창업 시장을 또 끌어가고 있죠. 창직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직업을 만든 분들이 그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그런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저는 이 창직 시장도 더 활성화가 되고 나면은 지금 이미 재능을 판매하는 여러 마켓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창직, 새로운 직업만 모이는 마켓도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타링이라든지 숨고라든지 이런 재능 플랫폼에 가시면요. 자기만의 그런 분야를 판매하고 서비스로 자신의 직업을 만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창업이 확대되는 것들은 이렇게 1세대 창업가들이 이제는 이 다음 세대들을 지원하는 역할로 또 많이 가고 있다. 창직도 그러한 우리가 흐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요즘 창직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덕업 일치라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업으로 진출을 제가 원하는 업체에 취업을 했었는데 이후에는 약간 좀 생각이 달라지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대신에 저의 그런 경험이 지나서 요즘의 시대가 됐을 때에는 이 덕업일치가 아주 더 극대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덕업일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조심해야 되는 시각과 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각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덕업일치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해외 축구 해설위원회 이 토크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해설위원님께 한 고등학생이 자기는 축구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싶은데 그쪽으로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축구 해설위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설과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해설 자격증이 있나요? 아니면 해설 관련해서 공채가 열리나요? 전부 아닙니다. 전부 아니기 때문에 이 직업을 처음 만드셨던 그 해설자님께서는 사실은 아직도 이 해설 직업이라는 분야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축구 해설은 전원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아무도 없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이라는 분만 유일하게 KBS 정규직이세요. 본인이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그럴 수 있죠. 네, 이 직업이 전부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서의 안정감 또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런 안정성을 추구하시는데 이분은 대학 전공은 해양물리학과를 나왔고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준비하다가 축구 해설위원을 했습니다. 이미 이전 세대에서 굉장히 그런 파괴적인 창직에 가까운 일을 했었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 직업으로 삼았는데 제가 겪은 거랑 또 비슷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게 되니까 반대로 싫어지게 되고 하기 싫어진다. 그래서 앞서 질문했던 축구 해설을 하고 싶다라는 고등학생에게는 경영학을 배워서 이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학습을 하면서 사이드로 축구 해설에 대한 일을 키우고요. 둘을 같이 가져가다가 한쪽이 더 커지게 만들어 보라는 게 현실적인 조언이란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혹은 또 여러분들 중에는 덕업을 더 일치시켜서 더 강화하겠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특히나 또 글로벌 환경이니까 아예 국내가 아니라 해외 가서 해설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해외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죠. 뭐 영국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리가나 뭐 스페인 라리가에 진출을 했었을 때에는 언어가 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현지 해설가로 여러분이 취업을 못한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축구 쪽에서는 예를 들면 이 드론을 띄워서 축구 영상을 분석하는 국내 업체가 해외 프리미어 구단과 계약을 맺어서 활동을 하고 국내 코치분들도 해외로 많이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됐을 때 그 범주도 더 넓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덕업일치 사례로서 지금 이색 스포츠 마케터 이정욱님을 보고 계신데요. 이분은 종이비행기 국가대표입니다. 종이비행기가 여러분 국가대표가 있어요. 국가대표가 있고 종이비행기를 얼마나 멀리 날리는지 본인이 재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시게 되었거든요. 덕업일치 어떻게 발견할까? 여러분은 흔히 말하는 덕질하는 것이 지금 있으신가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직업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스스로 강점과 좋아하는 것을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한 명의 그런 남자 캐릭터가 있고요. 말풍선이 있고 그 말풍선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써 있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써 있는데요. 뭐 소중한 혹은 뭐 장점, 뭐 성공. 저는 이 괄호에 뭘 써야 되는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나의 사진을 하나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실습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인의 사진을 뭐 파워포인트든 워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여러 가지 툴에다가 자기 사진을 하나 넣은 다음에요. 그 주변에다 말풍선들을 굉장히 많이 그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기여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뭔가 헌신하고 내가 돈과 시간을 많이 썼던 것들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특히 저는 좋아하는 걸 잘 모르겠다는 분들께는 근래에 가장 돈과 시간을 많이 쏟아부었던 분야 속에서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보통 시간과 비용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발견해서 말풍선에 다 기재를 해보자. 이게 셀프로 먼저 스스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셀프 스왑 분석이라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취업 채널 S라고 분석을 하시면요. 자기 분석 편 3분 39초 정도 셀프 스왑 분석, SWOT 분석이죠. SWOT 분석은 여러분 국민 분석 틀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이라는 네 가지 요인을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하나의 형태, 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셀프 스왑 분석은 뭐냐? 이걸 기업이나 직업에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해보는 겁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 외부의 기회와 위협을 정리해서 보통 여러분 SWOT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 칸을 네 칸으로 만들어서 작성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콤비네이션, 둘의 조합을 짜는 거죠. SO 전략, ST 전략을 중심으로 저는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강점을 극대화하는 게 앞으로의 이런 미래 직업 세계, 신직업, 창직의 세계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 강점으로 어떻게 지금 온 기회를 살릴까? 내 강점으로 어떻게 외부의 위협에 대처해서 내 직업의 오리지널리티를 살려나가고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 약점을 보완하는 거는 그 다음에 저는 해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신직업의 사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하면 역시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예전에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적십자라든지 혹은 또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런 물품들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보다 이 사회에다 봉사하는 그런 기관들을 많이 떠올렸는데요. 이제는 이런 사회적 가치가 우리가 ESG 경영 환경의 변화에서 ESG도 보셨고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 중요한 덕목으로서 함께 보셨는데요. 직업의 변화, 사회의 필요성, 지금 직업 세계의 영향을, 미래 직업 세계에 영향을 줬던 요인, 인구 구조, 사회 환경, 산업과 기업 환경, 종합해서 지금 한 장에 나와 있는데 직업의 변화를 이끄는 여러 이런 요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또 아주 강력하게 변화를 줌으로써 직업 세계의 변화도 강력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창직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미래 세계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분위기는 N잡러가 또 증가하고 있죠. 미지수의 N으로서 직업을 여러 개 가지는 사람입니다. 사회 분위기적으로 N잡러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다. 과거에 N잡러라고 하는 복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낮에 일하고 저녁에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를 더 벌기 위해서,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금전적인 부분이 컸는데 요즘은 자아실현, 흥미, 만족을 위해서 두 번째 잡을 가지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개인의 인식의 변화, 이런 인식, 나도 이제는 충분히 다른 것들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형태 때문에 멀티 직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업에 대해서 job, occupation, profession, vocation, calling 이런 용어적으로 영어로 지금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먼저 occupation과 job은 생계직이라는 개념이죠. 먹고 살려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직업의 개념이고요. 이제 profession, 전문직이라 그래서 사회적 위상이나 지위가 있고요. 전문직으로서의 직업, 그 다음에 vocation이나 calling, 소명직이죠. 신으로부터 부여된 그런 소명, 이 사회적으로 내가 더 의미를 만들겠다. 상황에 따라 내가 강조하는 지점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디에 머무느냐가 다르겠지만 이제는 생계직, 전문직, 소명직을 공유한다는 거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요. 이 세 가지 용어의 특성이 섞여 나가면서 창직까지도 도달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의미 변화, 경제적 의미, 사회적 의미, 심리적 의미, 특히 경제적 의미, 사회적 의미, 경제적 의미는 개인이 보통 중요시 여겼었고 사회적 의미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심리적 의미가 더해져서 이상 실현과 인격의 완성까지 직업에서 추구하려는, 그러니 덕업일치가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창업, 창직의 활동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담은 창직 사례 첫 번째로 로컬 출판 전문가를 보고 계십니다. 글쓰기에 대한 능력을 로컬에서 활성화시켜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게끔 로컬 출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세요? 한동안 책 쓰기 마케팅이 유행을 했거든요. 책 쓰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또 책 쓰는 법 관련해서 요즘은 이제 개인이 인디자인이나 이런 책을 작업할 수 있는 툴들을 직접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책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능력을 또 파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거기에 로컬을 더했죠. 우리 지역, 우리 동네에서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분들, 어떤 글을 어떤 소재를 어떻게 담아내서 책으로 출판하면 좋을지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로컬 출판 전문가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 서적 산업에 진입을 하시는데 창직이죠. 로컬 출판 전문가는 그 지역의 특색을 가진 거니까. 다음으로 반려동물과 여행을 더하면서 반려동물 동반여행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만드신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반려동물 관련된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 동물복지사 같은 동물보건사 또 이런 직업들을 새롭게 신직업에서 보셨잖아요. 반려동물이 더해진 창직에서는 반려동물의 여행을 더해서 반려동물의 동반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을 코디네이팅, 계획을 짜주고요. 어디가 반려동물이 출입이 되고 안 되고 여기서는 이런 행위를 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까지 설계를 해서 이 일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이분은 반려동물 사회에서 이게 가장 반려동물을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여행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잖아요. 그런 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부분, 또 반려동물의 그런 권익, 또 이 친구들이 집에 있을 때 받는 스트레스를 여행 감으로써 주인과 함께 교감을 높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의 사회적 기여, 그러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직업으로서 이 직업을 만드셨죠. 다음으로 코로나와 사회적 우울, 앞서 코로나 블루 예시를 드렸는데요. 은둔 청년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은 이 우울하면은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달래지고 또 일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회사가 제공을 했다고 하면은 은둔 청년,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이제는 단절돼서 은둔해 버리는 그런 청년이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은둔 청년을 도와주는 이런 이 상담가 분이 또 새롭게 직업을 만드셨죠. 은둔 청년이라는 새롭게 생겨난 계층, 분류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려는 이런 노력,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사회로 다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의미와 거기에 이제 본인이 그런 가진 강점들, 상담이라든지 또 교류라든지 교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끌어서 이 새로운 직업으로서 본인의 직업을 만드셨죠. 다음으로 여행과 청춘 그리고 고민 해결이라는 부분을 묶어서 로컬 투어 전문가, 우리가 프라이빗 로컬 투어 관련돼서는 새로운 직업의 사례로서도 같이 보셨는데요. 특히 이제 청춘들에게 로컬 투어를 통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제가 대학생 때 그랬는데 머리 복잡하니까 머리 좀 비우고 와야지. 사실은 머리는 직장인이 비워야 되지만 대학생 때 저도 뭐 나름 복잡하더라고요. 뭐 연애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뭐 공부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약간 그런 우울감을 느낄 때 뭐 주변과 비교를 한다거나 이제 요즘은 안 쓰는 말이지만 엄친아란 말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듣다 보면은 이게 참 우울한데 이러면서 이제 여행을 가서 머리를 비우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자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로컬 투어, 그 지역에서의 투어를 플랜을 짜주면서 그 안에서 이런 상담이나 고민 해결까지 함께 해주면서 여행과 청춘과 고민 해결이라는 것들을 결합한 사회적 의미를 담은 창직, 이런 사례가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창직을 통한 새로운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보시면서 창직의 개념과 사회적 가치를 담은 창직 사례를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창직이란 아이디어 기반,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직업을 새롭게 개발하는 활동이고요. 현재 사회가 이제 창업과 창직을 권장하는 사회, 일자리에 있어서 개인에 있어서 그리고 덕업일치라는 단어도 우리가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창직의 여러 가지 인물들을 함께 보셨는데요. 로컬 출판 전문가, 반려동물, 동반여행 코디네이터, 은둔 청년, 자립지원 전문가, 프라이빗 로컬 투어 전문가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의 이런 새로운 요소와 사회적 가치까지 담아서 창직을 통해서 사회에 보다 더 좋은 이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제도 활성화되고 새로운 직업의 영역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사회적
의미를 가진 그런 직업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지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일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나요?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현재 없다고 하면은 새롭게 만드는 그 직업에다 사회적 의미는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지점들을 한번 오늘 강의를 끝나고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창직에 대한 사례 그리고 새로운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